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목소리는 AI야. AI 전문가가 가야 된다. 법기술사가 가면 안 돼. 예, 맞습니다. 많이 빠져야지. 더 빠져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난지하겠습니다. 평생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께서 방금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님 앞에서 자식이 머리를 밀지언정 배신과 약탈, 기생의 정치가 우리 북부에 발붙이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입니다. 박민식 그리고 전재수의 후계자라는 하정우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년이 좋으셨습니까? 지난 20년처럼 똑같이 살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북부는 발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발전을 가져올 사람입니다. 부산 북구갑이 이번 선거에 가장 좀 핫플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저렇게 후보들도 열심히 다니고 취재진도 전국에서 몰려와서 참 주민들이 보시기에 시끌시끌하다, 선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3명의 후보는 약간의 조금 행보가 조금은 달랐는데 두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를 했고요. 한동훈 후보는 오전부터 그냥 지역을 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많이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2강 1중구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정우 후보나 박민식 후보의 공격 포인트가 한동훈 후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건설적으로 경쟁을 하자더니 계속 네거티브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박민식 후보는 한동훈은 보수의 배신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하정우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주식 파킹 논란이나 이런 걸 계속 한동훈 후보 측에서 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사실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면 여야 후보가 사실은 이렇게 다투고 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네. 지금 뭐 다른 지역 선거를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지금 굴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 북갑이 굉장히 이제 뭐 선거전에 재미가 있고 물론 당사자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한 것이 이 세 사람의 어떤 물고 물리는 그 관계 이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선거에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도 여야 후보가 동시에 사실은 이 무소속 후보를 공격하는 이제 이런 양상을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 보면 양강 그다음에 이제 2강 1중구도 뭐 이런 걸로 이제 잡혀져 있는데 지금 일단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 보면 초기에 본인의 어떤 우세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상당히 좀 주춤하는 듯한 인상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채널A 조사에 보면 3자 대결에서 뭐 이제 1위를 내주는 그런 결과도 나왔었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 보면 박민식 후보와의 어떤 경쟁 관계, 공격 포인트보다는 거기서는 별로 본인한테 유리할 게 없다.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 지지층의 결집들을 이루는 게 오히려 유리할 것 같다라는 것 속에서 이제 하정우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고 네. 박민식 후보도 지금 박민식 후보의 메시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하정우 후보를 공격하는 메시지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페이스북이나 뭐 등등 메시지를 보면 네. 그 메시지의 초점은 한동훈 후보한테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정권에 대한 얘기는 좀 하던데요. 가끔 하는데 이제 하정우 네. 후보에 대한 지금 최근에 불거진 주식 문제라 이거에 대한 공격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런 걸 보면 결국은 박민식 후보도 지금 보수 지지층들의 어떤 이 지지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를 공격을 해서 흐트러뜨리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단일 압박이 심하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 탑10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소위 이제 당권파라고 알려진 박수영 의원조차도 네. 지금 본인의 어떤 지역에 돌아보니까 이게 지금 심상치 않다.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박민식 후보가 저는 이 출정식 때 직접 어머니까지 나서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공격 포인트도 보면 그동안 사실은 배신자 이런 이야기 잘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전면에 내걸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그만큼 보수 지지층의 어떤 이 지지를 끌어오겠다라는 네. 어떤 의도가 있어서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선거가 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만은 굉장히 막판까지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부산 북구 갑 지역이고 부산시장 선거라면 부산 지역 전체를 유세 현장으로 삼겠습니다만 부산 북구 갑 지역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어제는 한 자리에서 마주쳤고 오늘은 하정우 후보 선거 사무실이 있는 곳 앞에서 한동훈 후보가 유세차를 대놓고 이제 유세를 하더라고요. 서재현 부대변인님. 네네. 뭐 적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뭔가 보니까 포스터가 크게 걸려 있는데 그 앞에서 유세를 하는 거 이게 약간 정면 승부 나섰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그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제 사무소를 하는 경우는 이제 밀집 지역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할 수가 있어서 의도치 않게 거기서 유동 인구를 대상, 즉 이제 시민과 한 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뭐 한동훈 후보가 의도보다는 그런 위치를 선정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궐선거지만 느낌 자체는 대선 선거처럼 한 지역에 몰입해 있는데 그것은 각 그 후보자의 미래에 대한 운명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더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하정우 대리인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 후보가 당의 운명 그리고 여러 가지 위치에 처한 거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렇게 어떻게 보면 오버랩 되기도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누가 과연 진실되게 그리고 네거티브도 있지만 미래 정책을 펼쳤을 때 부산 북구갑의 민심이 이제 표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각자 후보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지금보다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현정 위원님 얘기를 하시다가 채널A 여론조사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좀 다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2강 1중 구도라고 얘기를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 전에 발표됐던 채널A 여론조사에서 보면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2.9, 박민식 후보는 20.5,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34.6%로 나타났습니다. 뭐 여론조사는 아마 공표 금지 기간까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이 하정우 후보의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정우, 한동훈 서로를 향한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수봉사에 즐겁게 오신 서민들을 붙잡고 자기는 100억을 포기했으니까 너무너무 불쌍하다라는 얘기를 구구절절 해댑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상근 AI 교육 분야 한정 자문 역할을 했고 월급을 받을 수는 없으니 이게 주식 베스팅 형태의 주식을 받은 건데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은 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그 시간에 시민을 만나겠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도 만나고 토론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 몇 시간 전에만 알려주시면 토론에 응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 지정해놓은 토론, 제가 알기로 28일로 알고 있는데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알겠습니다. 토론을 무소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작업 들은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라이브 카메라 도는 국무회의에서도 그냥 바로 티키타카를 하는데요. 네, 토론 피한다고 했더니 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도 저렇게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티키타카 하는 장면을 잠깐 넣어봤습니다. 일단 주식 파킹 의혹을 놓고 두 후보가 신경전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벤처기업, 신생기업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계속 설명은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이 좀 질문을 하니까 나는 이제 100억 원 정도 손해를 봤다, 억울하다, 내 것이 아니어서 반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한동훈 후보는 이 100억 원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네. 뭘 해줬길래 대체 100억이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식을 받았냐 뭐 이런 공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정우 수석이 만약에 100억 원이 아까웠다면 수석 자리를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런 형태로 억울하다라고 지역 주민께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까 영상을 보시면은 하정우 후보는 28일 토론회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9일부터가 사전 투표가 바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28일 날 토론회에서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께서 바쁘신데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시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이 이슈가 확산되기까지는 며칠이 필요한 부분인데 좀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에서 하정우 후보는 초반에 AI 교육을 담당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계속 근무를 하면서 AI 교육에 대해서 어떤 고문으로서 자문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발행 주식의 거의 5% 정도를 받은 거거든요. 네. 단순히 자문을 해주면서 5%나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때가 이제 100원 정도에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한 7만 원 정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업스테이지에서는 대표 명의로 해명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네이버에서 이 상황을 알았느냐는 것이죠. 근데 네이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라든지 박민식 후보 누가 물어보더라도 꼭 대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토론회 등을 통해서 본인이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미리 빠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정치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업스테이지 자문은 비상근 AI 교육에 한정되어 있었고 계약대로 처리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28일에 있을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하정우 후보가 오늘도 좀 설명을 길게 하긴 하더라고요. 네. 어제 어르신은 내가 그래도 이해 안 된다 하셨는데 이제 좀 국민들이 듣고 이해를 하셨을까요? 해소가 됐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 또는 경쟁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고 공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좀 논리비약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정우 후보가 잘 설명하는 것처럼 AI의 교육과 관련된 비상금 고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회사의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라든지 이런 여지에 대한 의혹들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주식과 관련돼서도 베스팅 계약을 통해서 계약대로 지금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수석으로 임명이 되고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백지 신탁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28일 토론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한동훈 후보 측에서 마찬가지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때 하정우 후보가 자신의 나름대로의 해명과 설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정우 후보는 네거티브하는 토론회는 하지 않겠다면서 그 시간에 주민들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죠. 새 후보는 오늘도 구석구석 열심히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3초. 형 사랑해. 형 사랑해요. 하나, 둘, 셋. 3초 좋다는 오로지 박민식의 필승을 확신하고 또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박민식 필승 확신합니다. 오늘 시장에 구경 왔어요? 아저씨, 이거 봐봐. 오, 좋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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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거. 한동훈이야. 아저씨는 한동훈 아저씨인데 나중에 아저씨가 뭐 되면 봐. 네, 아마 손으로 V를 그리니까 기호 2번이 연상될까 봐 급하게 이제 6번을 연상시키는 이제 이런 표현으로 바꾼 것 같은데요. 새 후보가 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이현종 의원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삭발 이틀째 오늘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다니는데 한 시민이 와서 박민식 후보를 보고 눈물을 막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장면을 보면 특히 이제 90세 노모가 직접 머리를 깎아주는 장면이었잖아요. 근데 참 저는 이상한 게 이번에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렇게 머리를 많이 깎습니다. 예, 그러네요.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도 머리를 깎았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머리를 깎고 그다음에 지금 박민식 후보도 머리를 깎았고 그리고 지금 양향자 후보는 또 단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방식의 투쟁은 더 이상 뭘 할 게 없을 때 정말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지금 투쟁의 의지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박민식 후보가 왜 머리를 잘랐을까라는 생각이 해봅니다. 그것도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에 대한 어떤 압박이 워낙 심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본인은 이제 이거를 뭔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제 저런 이제 퍼포먼스를 한 것인데, 글쎄 저는 솔직히 많은 분들은 뭐 이 동정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건 어머니한테 맡긴다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네. 구포시장에 장사하시면서 박민식 후보를 키워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90대 노모한테 저렇게 머리까지 하면서 어머니에게 저런 아픔을 드려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인이 지금 보면 다시 지금 딴 데 갔다가 와서 출마를 해서 네. 지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 동정심을 얻어보겠다라는 것, 그거는 저런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동정심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히려 이제 정말 뭔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극단 이제 그 끝에 몰렸구나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네. 유권자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시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노모를 뭔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이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노모도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을 지지하기 위해서 저 현장에 나왔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서재환 부대변인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정우 후보가 선거 초반에 오빠 논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형에도 좀 네. 정정을 해주더라고요. 나 형이 아니다. 너희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난 삼촌이야. 이게 눈에 띄네요. 네, 그렇죠. 그 오빠라고 한 건 그 논란이 아주 잘못된 호칭이죠. 그때 즉석에서 수정해야 된다고 받는 것이고, 예. 하정우 후보는 AI 전문가처럼 AI란 게 어떤 지식에 계속 습득하면 스스로 진화하잖아요. 하정우 후보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3주, 4주 전에는 너무가 턱없이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했었는데, AI 전문가처럼 매일매일이 아니면 매초 진화하는 것 같아요. 즉 이제 친화적이고 후보자한테도 후보자로서의 인성, 실력을 다 가져가면서 스킨십도 잘하고, 저기서 형이라고 하면 보통 뭐 큰형이라고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삼촌으로 정정하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예전에 한 달 전에는 뭐 하정우라 그러면 뭐 배우 하정우를 알지 뭐 후보자 하정우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후보자 하정우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정치인 하정우로서도 이제 시민들에게 저는 인정받는 호칭, 자세,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하 GPT가 진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부산 북갑 참 관심 지역인데요. 이어지는 다음 순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선거가 대단한 민심의 열망들이 보이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보수를 재건하고 북부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복사되는 이런 큰 민심 앞에서 저는 그런 문제들은 종속 변수라고 생각해요. 보수를 재건해야 될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그 시민들께 와 닿겠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시민들께서 누구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도영 대표가 최근에는 좀 말을 아껴 썼는데 오늘은 아예 작심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 보수 재건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전하 대변인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박민식 후보 단일화는 이 말 때문에라도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순서를 보면은 박민식 후보가 먼저 어제 삭발을 하면서 본인은 단일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을 긋는 강한 메시지가 나갔었죠. 그러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장도연 대표 입장에서도 그것을 서포트하는 형태로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공천장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당에서 공천을 한 후보에 대해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박민식 후보 스스로가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당내에서 나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후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 후보인 박민식에게 보수 유권자들이 집결을 해주십사 하면서 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생각합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한동훈 후보가 정영근 후원회장을 모시면서 그 인선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았었죠. 왜냐하면은 그분의 과거 행적이라든지 또 최근의 발언 이런 것들이 한동훈 후보가 그동안에 이야기했었던 좋은 정치라는 것과 맞닿아 있는 인선인지 좀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개소식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건강이 안 좋다라고 했었는데 좀 스스로 한 후보에게 뭐 좀 무게를 주기가 부담스러워서 사퇴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한동훈 캠프에서는 다른 분들을 추가적으로 후원회장으로 인선을 하면서 공동 후원회장 형태로 바꾸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이 중앙에서는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았습니다만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의 표를 가지고 오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저는 정영근 후원회장의 인선도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집토끼를 지켜야 된다. 더 강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의 표를 가져오기보다는 강성보수층에 어필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가는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보수 후보 2명이서 서로의 표를 좀 가져가고 또 뺏어오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제 친한계 신지호 전 의원이 한 말이 있는데요. 당권파에서 나온 말을 전했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오늘 참 많이 시끄러웠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박민식 후보가 삭발까지 했는데 단일화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이 북갑에서는 나를 뽑아줘야 되지만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부산의 여타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좀 뽑아달라라는 식의 메시지를 만약에 발신한다면 그러면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박민식 사퇴시키도록 노력해보겠다. 당권파인데 당권파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모친께서 삭발까지 도와주는 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후보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제를 깔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는 일이 아닌가. 네. 그리고 좀 이 민감하고 특히 당사자가 엄청 예민한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도 저 차원의 입장일 것 같고요. 네, 신지호 전 의원이 어제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권파로부터 들었던 얘기라고 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본인은 무소속이지만 부산 지역에서 박형준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를 좀 뽑아달라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다닌다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박민식 후보의 사퇴를 좀 시켜보겠다. 뭐 이런 뒤에서의 제안이 있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뭐 보니까 박수영 의원이 비슷한 주장을 의원들 단체방에서 했다 그래서 박수영 의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사실은 부산 지역의 구청장 선거 또 시장 선거와 연결되다 보니까 부산 지역의 17명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안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특히 이제 박수영 의원은 그동안 당권파들의 입장들을 대변해 왔고 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의 어떤 입장들 계속돼 왔어요. 예. 자, 뭐 친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어떤 이야기가 지금 이 단톡방에 올리는 이야기를 보면 본인이 지금 부산 남구입니다. 근데 부산 남구는 이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에요. 그동안. 그러니까 본인이 보통 보면 선거할 때 되면 한 뭐 15% 정도 이렇게 이기는 지역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구청장 선거의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다는 것.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왜 한동훈하고 지지 안 해주냐? 그리고 왜 이 단일화 안 하냐? 왜 아직 갈라져 있느냐? 왜 갈라져 있냐? 이런 지역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번에 투표 안 한다라는 분이 많고 본인 주장에 따르면 이런 분들이 한 15%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 선거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부산 남구가 그 정도면 다른 지역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구청장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낙선을 하게 되면 바로 본인의 공천과 직결돼 있습니다. 네. 나중에 공천 시사를 할 때 본인의 지역의 구청장이 낙선을 하게 되면 바로 페널티를 받거든요. 그리고 2028년 다음 총선 때 이 기본적인 구청장과 시도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선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자기의 선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권파들이 저렇게 지금 누가 보수를 망쳤냐? 아니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대표 맡은 지가 지금 한참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망친 보수를 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못 살렸잖아요. 그래놓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지금 이 밑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즉 투표를 하러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보수층들, 즉 이 중도 보수 이런 분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일하게 한동훈 후보만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구청장들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지지를 표명해주면 뭔가 그걸 계기로 인해서 뭔가 변화를 좀 일으키겠다라는 주장인데 저는 이번에 아마 이 삭발도 그렇고 뭔가 지금 박민식 후보도 뭔가 좀 끝에 몰린 듯한 뭐 그런 느낌들은 지울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최후의 수단을 쓴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박민식 후보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수영 의원이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한번 묻는 진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자를 향해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박수영 의원은 한동훈 후보하고는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은 의원은 아닌데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특단의 조치로 판을 바꾸지 않으면 부산 선거가 어렵다. 단일화에 나서달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불효스러운 대목이에요. 지금 박수영 의원이 단체 카톡방에 글 쓴 거는 맞지만 그 내용을 지금 단일화해라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는 건 지금 앵커님 독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럼 그리고 박수영 질문을 의원의 뜻은 하셔야죠. 뭐라고 보고 계세요? 아니 북구가 무슨 거래 대상입니까? 그런 식의 정치가 우리 북구 주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도가 여기 북구 주민들은 그 지금 그런 식의 서울 보도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는 것이 거의 일방적인 한동훈 팬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앵커님도 한동훈 후보하고 아주 절친하시잖아요. 그렇게 다 알려져 있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질문을 할 때는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질문을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이렇게 몰아가는 식의 그거는 안 맞죠. 아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수영 의원이 단일화라는 말을 안 했다고. 네, 박수영 의원이 올렸다는 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 특히 박민식 후보는 지역에서는 그런 서울 보도 믿지 않는다. 레거시 미디어들이 한동훈 팬덤 같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일단 박수영 의원이 올렸다는 글은 이런 것 같은데요. 부산시당과 중앙당에서 특단의 조치로 판을 바꿔주지 않으면 선거가 어렵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이게 특단의 조치는 당연히 단일화로 좀 해석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현주 부대변인님, 박민식 후보가 상당히 좀 발끈하기는 했는데 뭐 이게 단일화 얘기가 아니라면 특단의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단일화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면 그건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박민식 후보가 저렇게 어쩌면 발끈하거나 불쾌한 또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또 일견 이해는 됩니다. 본인은 단일화의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천명했고 또 어제는 삭발까지 진행했음에도 사실상 뭐 단일화의 압박들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론의 흐름일 것 같고 그 여론과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단일화라든지 또는 특단의 조치라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더 분출될 가능성이 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부산 북갑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는 어쨌든 후보들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가 저렇게 결연하게 단일화를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특히 부산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또 국회의원들이나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나서서 관련된 특단의 조치라는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 단일화 마지노선이 사전투표 전날인 28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마 계속 이 압박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어제 안철수, 김민전 의원 등의 어떤 지원 유세를 받으면서 대대적으로 출정식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신동욱 최고위원과 함께 부산 지역을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하정 후보를 만났는데 화이팅 한마디 했다가 친한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직접 보고 오시죠. 계약을 했는데 몰랐다. 저희들 몰랐어. 그지? 저희도 몰랐어. 원래 제 단골이야. 저희들 제가 단골이야. 단골 아닙니까? 식당이라고 벌써 식당 아닙니까? 박 식당입니다. 가정은 파이팅 신동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예예. 아이고 고생하십시오. 예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예. 식사 많이 하시고. 가시면 네, 지역을 다니다가 점심 식사를 하러 들어간 장소가 하필 겹친 거였는데 아마 지역 맛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정우 후보와 박민식 후보는 내가 여기 먼저 단골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논란이 된 발언은 바로 신동욱 최고위원이 한 발언인데요.
본인 소개를 하기 전에 하정우 화이팅, 저는 신동욱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친한계들이 엄청나게 반발 글을 올렸습니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신동욱 최고위원은 서울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인데 서울시에는 돕지도 않더니 지금 여기 내려가서 하정우, 박민식 단일화하러 간 줄 오해하겠다.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강준하 대변인님. 네. 뭐 그냥 만났으니까 인사치레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근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힘의 서울시당 위원장이죠. 그런데 서울시에서의 선거 캠페인을 돕기보다는 지금 부산에서 무소속 후보를 돕고 있는 모습들, 이것도 역시 해당 행위라는 지적들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와 그리고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당으로부터 배제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이 뭐 스스로 밝힌 것처럼 결국에는 그냥 격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바로 옆에 오히려 박민식 후보, 저희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 것인데 하정우 당선되라고 이야기를 할 리는 없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한동훈 캠프 측에서는 지금 저희 당의 당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주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지역에 당협위원장을 하셨던 서병수 전 의원께서도 탈당을 하시고 돕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상대 후보 만나면 뭐 파이팅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친한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하정우 후보 당선 그리고 한동훈의 낙선만을 위해서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서재환 부대변인님, 네. 뭐 상대당의 일이긴 합니다만 친한계와 어제 당권파의 갈등이 계속 뭐 더 심해지기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이제 같은 동지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선거를 바라볼 때 이제 유권자들이 저런 모습에 실망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상대 후보지만 적은 아니잖아요. 그냥 후보기 때문에 선거 기간 치열하게 운동을 하지만 저런 덕담, 화이팅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오해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신동욱 최고위원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미처 확인을 좀 못했는데 더 조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자꾸 이제 하정우 후보가 아닌 본인의 어떻게 보면 같은 팀일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의 모습을 비추다 보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유권자들께서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네, 신동욱 최고위원은요 SNS에 글을 2번 올렸는데 처음에는 그냥 식당 이름을 외치면서 파이팅한 거다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는 그냥 이제 후보에 대해서 어떤 이제 좀 짠한 마음에 파이팅 하정우를 외쳤다라고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걸 가지고도 뭔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인정했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도 하시던데 어떻게 사실 이제 들으셨나요? 굉장히 예민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중앙에서 이렇게 지원하러 내려간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선거 판세에 어떤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지난번 이제 박 후보의 이제 개소식 때 나경원 의원이 내려가서 자기 구포시장 가보니까 전부 다 외지인들이더라. 네. 왜 외지인들이 오냐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러다가 이 구포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아니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외지인들이 와야 장사가 되는데 아니 그럼 노량진 수산시장에는 외지인 가면 안 돼요? 본인 지역구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트집 잡는다 해서 또 그때 화를 불러일으켰고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떨어지면 박민식 후보 이혼할 것 같다 이런 네. 이야기를 또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면전에서 사실 부인이 앞에 있는데 이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신동욱 후보도 지금 갔는데 지금 하정우 파이팅을 외치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주 미묘한 지금 상황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만약 신동욱 최고위원이 한동훈 후보를 만났을 때도 파이팅을 외칠까요?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과연 한동훈 후보를 만났을 때 한동훈 후보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 지금 보면 하정우와 지금 박민식 후보의 공동전선을 통해서 지금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에 거기에 또 기름을 부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거운동 갈 때 지난번에 사실은 이 정청래 후보가 이 오빠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파문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단어 한마디 이것 때문에 선거 판도가 확 바뀌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가는 분들은 정말 그걸 유념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오늘 했는데 저걸 또 쿨하게 본인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처음에는 식당 이름을 가지고 파이팅 외친 것이다 했다가 또 입장을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직한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정도 되면
지금 이 선거 판세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가 12일 남았는데 단일화 마지노선까지 압박이 이어지면서 아마 양측의 신경전은 더 거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